영진닷컴 이적수험서 ITQ 엑셀 파워포인트에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여러분이 자주 읽어보고요. 시험장에선 간단히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할게요. 새 프리젠테이션 클릭하고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 컨트롤 S예요. 문서로 들어가거나 찾아보기 클릭해 들어가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게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지정되어 있죠. 파일 이름,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하고요. 저장을 눌러주세요. 왼쪽에 축소판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슬라이드 노트는 시험에선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고 화면 최대한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살펴보면요. 화면을 먼저 A4 용지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탭 먼저 이렇게 클릭하고요. 오른쪽 끝에 사용자 지정 위에 슬라이드 크기 있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 이걸로 변경하고요. 슬라이드 방향 가로, 그 다음 슬라이드 노트 세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최대화 맞춤 확인 어느 걸 하든 상관없지만 저희는 맞춤 확인 클릭을 할게요. 화면이 조금 바뀐 것 확인이 되었죠? 다음 이제 보기 탭 가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여러 개 아주 많이 있죠. 그럼 제일 위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 이걸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교재에서는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 첫 번째나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곱 번째나 여덟 번째 그런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라고 전체 구성에 나와 있지만 어떤 레이아웃을 사용하라는 지시는 없어요.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슬라이드 총 6개 만들고요. 거기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 그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떤 거 사용해도 상관없으니까 저희는 가장 여러분이 작업하기 편한 세 번째 것 여기에서 모두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전체 슬라이드에서 아래쪽에 보면 날짜 있고요. 바닥글 있는데 옆에 샵 표시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이 내용들은 선택해 삭제해도 되고 그냥 놓아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작업하지 않으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샵 표시 써 있는 거 이거 슬라이드 번호인데요. 먼저 홈 도구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선 글꼴 크기나 글꼴 이름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저희는 16포인트 정도로만 키워 놓을게요. 답안 작성 요령에 글자의 색은 검정이나 흰색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검정색으로 바꿔 놓을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문서 작성하는 방법이니까 쭉 읽어보고요. 전체 구성 1번, 2번에 나온 거 하도록 할게요. A4 용지로 하는 건 이미 했고요. 이제 2번에 제목 글꼴 하단 로고 작성하는 게 있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단 로고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지시 있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선 지정된 폴더에 있으니까요. 바로 불러와 삽입하면 돼요. 삽입 도구 가서 그림,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내 PC 아래, 문서 아래, 그 다음 ITQ 폴더, 여기에 픽처 폴더 안에 있죠. 여러분의 연습하는 컴퓨터에는 이 픽처 폴더 없다면 이적 수험서 홈페이지 자료실로 가서 거기에서 해당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고 그 안에 있는 픽처 폴더, 그림 파일들 이렇게 여기다 붙여놓고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만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JPG 안 보여도 상관없고요. 이름만 동일하면 되는데요. 이름, 로고 3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더블 클릭하면 삽입할 수 있고요. 클릭하고 삽입 눌러도 돼요. 그러면 배경색, 연보라색 여기를 투명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림 서식에 색 눌러준 다음에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 메뉴 있어요. 클릭. 그 다음 연보라 이 배경을 클릭. 투명하게 바뀌었죠. 그럼 모서리 잡고 이렇게 크기 조절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로 그림 잡고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출력과 비슷한 크기 정도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정확한 크기 위치 맞추기 어려울 텐데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되는 정도로 맞춰 놓고요. 나중에 검토할 때 다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서 위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작업할게요. 제목 글꼴에 대한 설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삽입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텍스트에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게 있죠. 클릭한 다음에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두 개만 체크하고 적용 또는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슬라이드 1번에는 저희가 만든 것들 나타나지 않고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로고, 슬라이드 번호, 위에 제목 이게 나타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제목을 여기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제일 상단에 동일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자 써 있고요. 그 뒤에 도형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하나 도형이 있죠. 그래서 뒤쪽에 가려지는 도형부터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제목 입력할 수 있는 상자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앞쪽으로 나오게 할 거예요. 제일 뒤쪽에 보이는 화살표 모양 그 도형 만들게요. 홈 여기에서 도형 만들 수 있고요. 삽입 여기에서도 도형 동일하게 불러와서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 화살표에서 화살표 만들 수 있겠죠. 첫 번째 줄에 화살표 왼쪽 도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판단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깔이 진한색 지정하면 짙은 회색, 색깔을 옅은 색으로 지정하면 옅은 회색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는 조금 진한 색으로 보이니까요.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진한 거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변경해도 돼요. 테두리에 대해서는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전체 구성에는 꼭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꼭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앞쪽에 나오는 도형도 만들게요. 도형 서식에 여기서도 도형 삽입할 수 있죠. 도형을 찾아보면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이 있습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도 도형은 뒤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로 지정하면 돼요. 글자가 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으면 글자는 나중에 흑백으로 해도 잘 보이겠죠. 아니면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바꾸고 싶다면 아무 색이나 바꾸세요. 시험장에선 정답 파일 제공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지정하고 싶은 색깔, 임의 색깔 서로 다른 색으로 지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꼭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앞쪽에 글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뒤쪽에 이 점선 테두리 있죠? 마우스로 클릭,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 클릭, 그 다음 위쪽에 이렇게 높이를 맞춰 놓으세요. 너비는 앞쪽에 도형과 같게 하거나 전체 슬라이드 너비하고 같게 확장을 시켜서 글자가 안쪽에 가운데 정렬되어 보통 나타나게 하니까요. 그렇게 설정해주면 돼요. 만약에 가운데 정렬이 아닌 앞쪽에서 왼쪽 정렬 또는 오른쪽 정렬로 나타나게 한다면 앞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크기로 맞춰놓고 정렬 맞춰놓으면 되겠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설정, 굴림 40% 흰색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글꼴 처음에 지정할 때 이렇게 목록 찾기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 사용할 때는 굴림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지정하세요. 그럼 나중에 사용할 때 최근에 사용한 글꼴 바로 선택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글자 크기 직접 목록 지정하거나 4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여기에서 글자 크기 크게 작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변경하거나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글자색 흰색이죠. 여기 검정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검정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흰색 필요하니까 테마색에 이름 흰색 배경 1 이걸 클릭해 지정하세요. 정렬은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하면 수평 정렬이 가운데 정렬되고요. 위아래 정렬 이것도 필요하다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 있어요.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이걸로 선택하면 위아래 정렬도 가운데로 정렬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배경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게 메뉴가 있는데 체크하냐 마냐 이거는 저희 작업한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체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교재에서 작업한 것처럼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을 때 그때는 교재 설명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슬라이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는 것 교재 설명 내려주세요. 저희는 세 번째 레이아웃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여기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는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하나만 나와 있죠. 축소판에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저희가 작업했던 세 번째 거 있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홈에서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었던 거 선택해서 엔터키 누르면 다음 만드는 건 변경한 슬라이드로 나타날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그냥 엔터키 계속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 놓고요. 슬라이드 1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파일 저장할게요. 시험장에 컴퓨터가 항상 좋은 컴퓨터는 아니니까요. 파일 저장 자주자주 하세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할게요. 세부 조건 1, 2, 3번 있는데요. 순서대로 그냥 작성해주면 돼요. 옆에 출력 형태 1, 2, 3번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구성은 슬라이드 출력 형태 보고서 비슷하게 맞춰줘야 감점이 없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1번에 기본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이 두 개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첫 번째 도형을 만들게요. 그림이 없다 생각하고 그 도형의 모양을 확인해 보면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볼게요. 그러면 사각형 도형에 세 번째 있는 거죠? 이름 사각형 잘린 한쪽 모서리, 이걸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위치는 대충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림을 따로 삽입하지 않고요. 이 도형 안에 그림을 배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있죠?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필요한 도구들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냥 오른쪽 버튼에서 도형 서식 이렇게 눌러 여기에 도형 서식 나타나게 할게요. 채우기 목록 열어주세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있죠? 클릭. 아래쪽에 그림 원본의 삽입 버튼이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파일에서 눌러주세요. 파일 이름 확인하면 되죠? 그림 1.jpg 선택, 삽입. 그러면 그림이 도형 안에 나타났고요. 그림이 너무 진한 색인데요. 투명도 설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투명도 0% 되어 있죠? 50 입력하고 엔터 키 눌러주세요. 도형 효과 지정이 있죠?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쪽에 가면 퍼센트 있습니다. 5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세부 조건에 2번 워드 아트 삽입할게요. 삽입 도구로 간 다음에 여기에 영어로 워드 아트 써 있습니다. 가 큰 글자 써 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반영 보이는 거 이거 하나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걸 클릭하세요. 이 안쪽에다 글자, 영문, 대소문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 아직 크기 조절하지 말고요. 우선 바깥쪽 점선 테두리 클릭하세요. 글자 수정할 수 있거든요. 우선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있는데요. 수정하는 거 순서 상관없어요. 먼저 변환부터 할게요.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 아트 스타일, 여기에 텍스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아래 변환이라는 게 있죠. 이름 지정되어 있죠. 기울기 위로 이걸 찾으면 되는데요. 모양을 보고 찾을 수도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있네요. 기울기 위로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지정이 있는데 텍스트 반사 한 번 더 할게요. 텍스트 효과 다시 열고요. 반사라는 거에서 오른쪽 이렇게 가져가면 또 찾을 수 있죠. 전체 반사 터치라는 것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 지정할게요. 이번엔 글꼴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깔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여기도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모서리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이 뒤에 있는 배경 보고서 어느 정도 크기 조절, 위치 조절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맞춰 놓으세요.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의 3번 그림 삽입할게요. 이제 별도로 그림 삽입이죠. 삽입 도구 가서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그 다음 이름, 로고 3 이걸 선택해서 더블 클릭. 그럼 그림 나타났죠? 그럼 또 여기 배경 연보라색 여기를 투명으로 설정이죠. 그림 서식에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메뉴 클릭. 그 다음 배경 연보라 클릭. 투명하게 바뀌었죠? 마우스로 크기 조절, 위치 조절 할 수 있죠? 그러면 3번 표시되어 있는 위치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슬라이드 2번 축소판에서 클릭한 다음에 위에 제목에 클릭해서 목차 입력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해서 표하고 차트 만들 수 있는 상자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여기에서만 사용할 거예요. 슬라이드 2하고 6에선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선 테두리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선 세부 조건 1번, 2번 있는데요. 먼저 목차 아래에 1, 2, 3, 4 써있고 기다란 도형이 있고요. 그 이후에 텍스트 입력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부터 만들고 옆에 그림 삽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쪽에 가려진 도형부터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중간쯤에 있어요. L 도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좌우 회전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정렬의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2에는 항상 있어요.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 현재 진한색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 바꾼다면 아무 것이나 테마색이나 표준색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순서도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도형인데요. 화면 표시 순서도 이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1번 입력을 해 놓으세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도 도형 채우기 색깔 뒤에 있는 것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 지정하세요. 여기도 도형 선 없음, 이거 꼭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시켜 놔야 돼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했으니까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다랗게 글자 입력하는 거 있으니까 같이 하도록 할게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다면 도형 서식 도구 있죠?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이 메뉴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시작 위치 생각해서 쭉 드래그, 최대한 아래쪽에 있는 도형과 비슷하게 크기, 너비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내용을 첫 번째 줄 내용 또는 가장 긴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이 너비 조절 나중에 다시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 세 개의 도형을 이렇게 블록 설정 안에 들어오도록 선택해 놓으세요. 글자 입력하지 않은 도형도 같이 글꼴 설정해도 상관없어요. 이번엔 도형 굴림이죠. 여기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세 개 도형 같이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복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면 되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하면 되는데요.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적당한 간격 떨어졌다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또 한번 위하고 같은 간격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역시 동일한 같은 간격 위아래 화살표 키가 오른쪽에 나타나서 간격 조절하는 건 편할 거예요. 그럼 이제 1, 2, 3, 4로 바꾸고 옆에 긴 내용들도 바꿔 놓으세요.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세부 조건의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거 볼게요. 텍스트 하이퍼링크 적용이죠. 텍스트 상자가 아니고 텍스트예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1번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 이걸 꼭 블록 설정 이렇게 지정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메뉴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 선택 지정되어 있는 거 슬라이드 4죠?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파란색의 밑줄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다음으로 그림 삽입할게요. 여기 나타나야 되죠? 삽입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은 그림 4죠? 더블 클릭해 그림 삽입해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게 해야 되죠? 자르기 하기 위해서 그림 서식에 자르기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위쪽에 자르기 도구 있어요. 편한 대로 하세요. 필요한 자르기 이렇게 한번 그 다음 왼쪽 아래쪽에서 모서리 또 한번 여백은 상관없이요. 이 그림만 제대로 보이게 해놓으세요. 자르기 끝내는 것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켜 놓고요. 옆에 그림과 비교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조절을 해 놓으면 돼요. 이번에 저는 크기는 조절하지 않고 위치만 맞춰 놨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2도 끝이 났죠?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3번 또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아래 상자 사용한다고 했죠? 슬라이드 3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세요. 세부 조건 항상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번에서 동영상 삽입 이거 딸랑 하나 있는데요. 그 위에 괄호 1번에서요. 텍스트 작성한 후에 글머리 기호 사용 문단 2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보여지는 내용들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줄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면서 첫 번째 글자가 자동으로 대문자 바뀐다면 꼭 확인해서 소문자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탭키 이렇게 누르면 왼쪽에 글머리 기호 동그라미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이제 첫 줄 내용 입력을 해보세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냥 띄어쓰기 한 칸씩 해서 내용 입력하면 저처럼 입력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엔터키 누르면 글머리 기호 새로 나타났죠? 바로 또 두 번째 줄 내용 입력하세요. 내용이 좀 길죠? 이렇게 내용 입력을 하고 이제 아래쪽에 빈 공간 필요 없으니까 높이는 조금 작게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그럼 이제 괄호 1번에 지정된 것 할게요. 첫 번째 줄 내용 전체 블록 설정 바로 이렇게 글꼴 수정할 수 있게 나타나면 여기에서 하면 되는데요. 글머리 기호도 여기에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 이렇게 변경.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다가 없어졌다 하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요. 여기에 글머리 기호 바꿀 수 있습니다. 꺽쇠로 가서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은 바로 여기 나타나지 않아도 홈 탭 글꼴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문단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글꼴 먼저 굴림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 24포인트 그 다음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 줄 간격 단락에 있습니다. 텍스트 방향 바로 왼쪽에 있어요. 1.5줄로 바꾸세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사이 너무 붙어 있죠? 그거는 눈금자 이게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눈금자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있어요. 이걸 체크하면 나타나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 말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모양 있죠? 이 눈금자에서 여기 이렇게 한 번만 일쪽으로 이동하면 살짝 이렇게 간격 떨어질 거예요.
아래쪽에 네모 상자 이 도구는 다른 거니까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 두 개 문단 다 이렇게 블록 설정해 줘야 돼요. 이번에도 상자 나타났다 사라졌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글꼴 수정할게요.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글머리 기호 가주세요. 오른쪽 꺽쇠 간 다음에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네모 모양이죠? 선택해 변경하세요. 그 다음 홈 탭 가서 글꼴, 이번에도 굴림이죠? 그 다음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줄 간격은 단락에서 여기에서 1.5줄로 동일하게 변경하세요. 여기는 글머리 기호 위치나 떨어져 있는 것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만약에 바꿀 필요 있다면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이나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이걸 움직여서 어떤 기능 하는지 여러분이 봐두세요. 필요한 경우에 시험장에서 조절하면 돼요. 이제 아래쪽에 비어있는 여백, 여긴 필요 없으니까 높이 조절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글자 마우스로 너비 조절해서 각 줄의 끝의 내용들 맞출 수 있는데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줄 끝의 내용이 각각 단어 맞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한글 입력하는 상자는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글 입력되어 있는 상자는 크기를 조절했을 때 저희가 지정한 글자 크기 있었죠? 그게 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뀌지 않도록 미리 설정한 다음에 복제하도록 할게요. 화면 우측 도형 서식, 도형 옵션에 세 번째 있는 것 크기 및 속성 있죠? 클릭을 하고 그 다음 텍스트 상자 클릭하세요. 여기에 자동 맞춤 안함 이것만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제할 건데 이 위치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맞춰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시프트 키 또 눌러주고요. 여기 테두리 잡고서 마우스 포인트에 더하기 보이죠? 이 상태로 아래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내용 바꿔야 되는데요. 이렇게 G 옆에 한 칸 떨어진 상태로 이러닝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내용은 적당하게만 해놓고요. 뒤에 몇 개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러닝이란 이렇게 입력하고 필요 없는 거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 이러면 문단이 합쳐지지 않아요. 이제 아래쪽엔 문단 하나만 필요하죠. 아래쪽에 전체 내용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요. 엔터키 누르지 않고 네 줄로 보여지는 내용 있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입력되었을 텐데요. 한글은 영어 단어와 다르게 이렇게 너비 조절했을 때 한 글자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줄의 끝의 내용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끝의 내용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위쪽에 홈의 단락에 오른쪽에 가면 작은 화살표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면 단락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 들여쓰기 및 간격에서 한글 입력체계 이 탭을 클릭한 다음에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체크 해제라고 확인 눌러주고 다시 너비를 조절하면 영문처럼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출력과 동일하게 각 줄의 끝의 내용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글자가 모두 보이니까 높이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크게 맞춰 놓을게요. 이제 오른쪽에 1번 써 있는 것 세부 조건에 나와 있죠? 동영상 삽입이라고 그거 하도록 할게요. 삽입의 오른쪽 끝에 가면 동영상이 아닌 비디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디바이스 클릭한 다음에 픽처 폴더에 동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동영상 이걸 더블 클릭하면 삽입됐죠?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줄 끝의 내용 이거 확인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하고 필요 없다면 위치만 맞춰 놓으세요. 여기에는 세부 조건에 조건 두 개 있죠? 재생 탭 가주세요. 시작 마우스 클릭 시 목록 연 다음에 자동 실행을 선택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체크 두 개 선택했다면 끝나요. 파일 저장하고 이제 축소판에서 슬라이드 4번 클릭해 주세요. 다시 제목 클릭해 내용을 먼저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4도 아래 상자 사용한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표 있죠? 표 삽입 눌러주세요. 그래서 세부 조건에 1, 2, 3번 나와 있습니다.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있는데요. 거기에 네모난 표 있죠? 몇 줄 몇 칸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열 개수는 세어보면 2열이 되겠고요. 그리고 행 개수 세어보면 3행이죠?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이 있죠? 그래서 먼저 그거 지정해야 돼요. 표 스타일 목록 열어주고요. 지정되어 있는 이름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표의 색깔 보면 각 셀의 색깔들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 도구에서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렇게 두 개 체크 해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으로 갈게요. 글꼴을 먼저 설정할게요.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보이니까 여기 클릭하면 글자색 검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텍스트 맞춤 위쪽 되어 있으니까 글자 입력했을 때 위쪽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중간으로 수직 정렬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각각 클릭해서 내용들 입력하는데요. 엔터키 눌러서 입력해도 상관없고 그냥 한 줄로 쭉 입력한 다음에 표현업이 조절하고 셀럽이 조절도 해서 각 줄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위치도 위쪽에 왼쪽에 도형 만들 수 있는 공간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셀 높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줄, 세 줄, 두 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높이가 다르게 바뀌었죠. 좌측 도형 보면은 같은 크기로 나타나 있으니까요. 이걸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 바깥쪽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 말고요. 레이아웃 가주세요. 여기에서 행 높이를 같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세 개 행이 동일한 높이로 바뀝니다. 이제 위쪽에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는 두 개 도형이 항상 겹쳐 있어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그러면 삽입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의 세 번째 있는 도형이죠. 잘린 한쪽 모서리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셀 너비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에는 도형 선 없음 지시 없어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만 다른 색으로 아무거나 선택해 바꿀게요. 그 다음 앞쪽에 있는 도형은 조금 밝은 색 도형 만들면 되는데 모양을 찾아볼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줄에 중간에 있습니다. 사다리꼴 도형 선택, 마우스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은 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하라고 설명할 거예요. 시험장에선 여러분이 판단하고요. 이번 문제에선 여기 조절 필요 없어요.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밝은 색으로 좀 할게요. 그래야지 글자가 검정색이라 좀 잘 보이겠죠. 그리고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 두 개 도형을 먼저 복제하고 입력할게요. 두 개 도형은 이미 선택되어 있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왼쪽에 여기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의 도형만 선택해서 각각 내용들 입력하세요. 이러닝 옆에 클릭해서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2번 표시되어 있는 곳 좌측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글꼴 설정 다시 하기 귀찮다면 첫 번째 이 도형 하나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세요. 그 다음 크기를 대충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도형 만들고 글꼴 설정해도 돼요. 그리고 색깔은 그라데이션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따로 설정할 필요 없는데 오른쪽에 도형 서식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있습니다. 이걸로 먼저 변경, 종류, 선형, 그 다음 방향 클릭해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 이 상태에서 위쪽에 진한 색, 아래쪽 옅은 색 나타난다면 중지점 바꿀 필요 없는데 색이 반대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건 삭제해도 돼요. 왼쪽 그리고 오른쪽 끝에 이렇게 중지점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왼쪽 중지점 선택, 색 클릭해서 진한 색 하나 선택, 그 다음에 오른쪽 중지점 선택해서 이번엔 흰색 선택을 해주면 문제지 출제되어 있는 것처럼 위쪽 진한색, 아래 옅은 색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선형 아래쪽은 꼭 먼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도형은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으니까요. 수직으로 복제만 하면 되겠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한번 드래그해서 위쪽에 선 맞춰 놓고요.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복제.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높이 조금 맞지 않다면 이렇게 상자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상자 내용 수정하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5번 축소판에서 클릭한 다음에 또 제목 클릭해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이번엔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혼합 선택을 해주세요. 계열 이름이 1, 2, 3 나오는데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열 1과 2만 봐야 되는데요. 계열 1은 슬라이드 5의 조건 지정되어 있는 것 괄호 2번 써 있는 거 있죠. 묶은 세로막 대형 그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계열 2 여기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니고요. 세부 조건 중에 데이터 서식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계열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 선택, 그 다음 오른쪽에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확인을 누를게요. 아직 차트에 데이터 입력하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화면 조금 크게 하고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A열의 데이터 항목이고요. B, C, D에 계열 1, 2, 3 되어 있는데요. D열은 필요 없어요. D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눌러버리세요. 계열 1과 2 이거는 표 아래 데이터 첫 번째 정규 교육기관 있죠? 그게 계열 1이고요. 그 아래쪽은 계열 2예요. 내용 입력하세요. 글자가 좀 잘려 보이는데 열머리글에서 조금 이렇게 키워놓도록 할게요. 글자가 잘려 보여도 글자 제대로 입력했다면 상관없고요. 이제 A열에서 항목 1에서 4까지 있는데요. 가로축의 내용 보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개가 있죠. 그래서 A2에서 A6까지 5개의 행을 블록 설정해 놓고요. 이제 각각 내용들 또 입력을 해보세요. 마지막 데이터인 2023년 입력하고 엔터 키면 이런 메시지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B열과 C열의 데이터들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숫자 보면 89에서 마지막에 93까지 나와 있는데 각각 가로 세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거 확인해서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저처럼 입력을 한 거겠죠. 이 상태에서 바로 닫도록 할게요. 나중에라도 데이터 수정 필요하다면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데이터 선택 누르면 다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열려져 있을 때요, 행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먼저 닫고 여기에서 행렬 전환하면 아래쪽에 입력한 거 바로바로 적용되어 나타나는데 행렬 전환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트 위쪽으로 조금만 키워놓고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괄호 1번, 2번 여기에서 글꼴 설정이 있고요. 외곽선 설정이 있죠. 현재 테두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는 상태에서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도형 윤곽선 여기서 검정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글꼴 전체 설정할 수 있죠. 홈으로 가서 이번에도 글꼴 굴림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깔 검정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중에 차트 영역 지정이 있어요. 채우기 노랑이라는 건데요. 차트 영역 선택되는 상태에서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선 표준색의 노랑 지정하면 되고요.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서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 여기는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안쪽 가로선 있죠. 이거는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한번 선택하면 전체 가로선들 선택돼요.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세요. 먼저 출력 형태처럼 아래쪽에 표도 나타나게 할게요. 차트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아이콘 있죠. 차트 요소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범위에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나타나도록 체크, 그 다음 차트 제목 만약에 없다면 차트 제목 이렇게 클릭해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 조건 첫 번째에 있는 차트 제목 바꿀게요. 차트 제목만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 다음 안쪽에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요.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보세요. 입력한 후엔 바깥쪽 점선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서식 선택되어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흰색 지정, 그 다음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검정색 지정,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이번엔 궁서니까요.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키워주세요. 굵게 속성 지정해주고 글자색 검정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다음으로 그림자 설정이 있죠. 서식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자 있습니다. 마우스로 가져가서 이름, 오프셋 아래쪽을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에서 어디까지 했나 볼까요? 값 표시, 그 위까지 내용들 모두 했죠? 값 표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2023년의 정규 교육 데이터, 그러면 98 이거죠? 이게 나타나려면 여기 앞에 보면 막대 그래프네요. 이 막대 그래프만 선택하면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 이것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위쪽에 98 나타나죠? 그리고 표시기는 꺾은 선형에 꺾여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 표식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 표식이라는 게 있죠? 클릭, 그 다음 표식 옵션 클릭해 여세요. 기본 제공으로 변경하세요. 형식과 크기 바꿀 수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 어떤 모양인지 알죠? 마름모 모양으로 선택, 크기는 지시가 따로 없는데 10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8이란 글자하고 겹쳐 보이는데요. 그거는 왼쪽과 오른쪽에 세로축에 단위를 아직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 그림 영역 여기에서 위쪽 빼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에 표, 여기는 선이 있어야 되죠. 선이 지금 옅은 색인데 먼저 왼쪽에 숫자 아무거나 클릭,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 숫자 중에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또 검정 지정, 가로축에 아무 글자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세로축 글자 확인할게요. 최소값 84, 이씩 변경되고 최대값 100,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확인할게요. 가로 눈금선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 최소값 78에서 80, 82, 이거 아니죠. 76에서 4단위로 변경돼야 되죠. 최소값 먼저 하지 않고요. 단위부터 바꿔야 되는데 먼저 바깥쪽 클릭하고 다시 한번 이 숫자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면 오른쪽 축서식에 축 옵션 바꿀 수 있게 나타나요. 단위부터 바꿔야 된다고 했죠. 단위를 기본에서 4 입력하고 엔터키, 그러면 최소값 76 자동으로 바뀌었죠. 4씩 바뀌고 최대값 96. 만약에 이거 맞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경계에서 바꿔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눈금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 눈금 있어요. 열어서 주눈금 바깥쪽 지정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위를 바꾸니까 글자가 표식과 겹치지 않죠. 이제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타나야 되죠.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꾸준한 증가 써있는 도형 찾아보면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순서도 그룹에 있는 마지막 도형이에요. 이름은 순서도 화면 표시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적당히만 우선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설정할게요. 스타일 지정이 먼저 나와 있네요. 도형 스타일 먼저 열고요.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항상 이게 많이 출제되니까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택. 그 다음 글꼴 지정 있죠?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우고 글자 색깔 검정 지정하세요. 정렬,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이 상태에서 내용 입력을 해보세요. 저처럼 입력했을 때 두 줄로 변경된다면 너비를 조금 키워주면 되겠죠.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모두 조건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대로 했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이 막대 그래프 너비 잘 보세요.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저희께 조금 너비가 좁죠. 그런 경우에는 이 막대 그래프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간격 너비가 219% 되어 있는데 이거를 1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너비가 좁아지면서 자동으로 막대 그래프 너비는 커져요.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너비가 될 거예요.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슬라이드 6번 축소판 클릭한 다음에 또 제목 클릭해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처럼 슬라이드 6도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테두리 이렇게 선택, 딜리트 키 눌러 삭제. 여기는 대부분 도형을 만들죠. 세부 조건에 보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 하는 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도형이에요. 왼쪽에 도형, 오른쪽에 도형이고 스마트 아트는 왼쪽에만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아니면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있거나 그렇게 출제되고 있죠. 정답 파일 제가 잠깐 열어볼게요. 여러분의 시험지, 교재처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색깔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색깔, 회색으로 보이더라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색깔들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색깔 각각 다르게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지정하는데요. 글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꼭 하나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한색 배경으로 지정하고 글자 흰색 지정하고요. 나머지는 글자들 잘 보이게 대부분 좀 밝은색 계열에서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로 만드는 것 꼭 두 개 있다고 했죠. 위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또 하나 있네요. 이런 거는 모양 맞춰주고 글꼴 설정 제대로 도형과 같이 해주면 되는데요. 전체 도형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글꼴, 글자 크기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아트는 그렇게 같이 할 수 없어요. 각각 하나 선택해서 바꿔주고 여기도 각각 하나 선택해서 바꿔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도형의 모양이 어느 도형 그룹에 있는지 여러분이 빨리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형 작업은 자꾸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도형 만들 건데요. 배열은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최대한 감점 없게 하려면 도형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크기와 위치 맞춰 놔야 되는데요. 제가 우선 도형들 만들어 놓고 그 도형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은 그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 도형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제일 끝에 있죠. 이 도형 선택. 그 다음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밝은색 계열로 도형 채우기에서 먼저 해놓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오른쪽에 같은 도형이네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오른쪽에 이렇게 복제를 해 놓으세요. 배경은 회색으로 봤을 때 같은 밝기로 보인다면 두 개는 그냥 같은 색이에요. 일부러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냥 같은 색으로 해놔도 상관없어요. 이번엔 같은 색으로 그냥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도형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어떤 도형 했는지 제가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우선 여러분이 세부 조건에 있는 스마트 아트 두 개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만들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마트 아트 삽입해서 0으로 써 있습니다. 스마트 아트 클릭. 그 다음에 목록으로 4개 있는 거죠. 그래서 목록형에서 찾으면 바로 여기 찾을 수 있어요.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각각 클릭해서 세 번째까지는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 꺽쇠 있죠. 이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영양 자질에서 엔터키 눌러보면 새로 하나 생겼죠. 자격증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 이거는 다시 닫도록 할게요. 이제 크기 위치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조금만 작게 해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출력 형태 봤을 때 각각 도형들 색깔 달랐죠? 그리고 여기에는 첫 번째 지시 3차원 벽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 도구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열고요. 3차원의 다섯 번째 있는 벽돌 선택, 그 다음 색 변경 눌러주세요. 색상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거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설정, 도형과 함께 설정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하나만 먼저 설정할게요. 홈으로 가서 굴림의 18포인트죠. 먼저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색이네요. 그래서 검정 클릭해 지정. 크기 위치는 아직 지정 안 했는데요. 아래쪽에 두 번째 스마트 아트 먼저 수정하고요. 각각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스마트 아트, 삽입에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화살표로 왼쪽 오른쪽 모양을 설명하는 건데요. 프로세스형에서 찾아보면 돼요. 쭉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클릭해 확인해 주세요. 각각 이제 클릭해 또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는 두 줄씩 입력해야 되죠. 여기는 그냥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그냥 엔터키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넓게 돼요. 그래서 전자 입력하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그 다음 도서관 이렇게 해주면 줄 간격 좁게 입력돼요. 옆에도 그렇게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바깥쪽 테두리만 이렇게 클릭해 선택, 다시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 여세요. 이번엔 3차원 경사죠. 두 번째 있습니다. 경사 선택, 그 다음 색 변경 필요 없죠. 그냥 이 상태에서 크기 대충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이제 각각 도형들의 글자를 먼저 입력해야지 크기하고 위치 대충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각각 클릭해서 내용들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는 그냥 경쟁사회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한 글자씩 입력이 세로로 나타날 거예요.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도형은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회전이 필요해요. 도형 서식에서 정렬의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 입력하면 상하 대칭한 도형에는 글자가 같이 이렇게 뒤집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죠? 클릭한 상태로 너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 여기다 학습 방법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 상자 마우스로 이동해서 글자 가운데로 보이게 맞춰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너비 이렇게 같이 해놓은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놓으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아래 여기는 강좌 이용 입력하세요. 옆에 같은 도형이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이렇게 복제,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그 다음에 글자 수정하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아직은 각각 도형의 글자 색이나 글꼴 바꾸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 두 번째 것, 도형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홈에서 먼저 바꿀게요.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흰색이니까 그대로 놓을게요. 그러면 위쪽과 아래쪽의 스마트 아트도 대충 크기 맞춰 놓으세요. 왼쪽에 전체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 이제 동일하게 각각 도형들 글꼴 바꿀게요. 굴림에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이렇게 해 놓으세요. 여기는 흰색 글자 없죠? 여기는 스마트 아트 같이 선택되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형하고 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각각 도형들 이렇게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 바꾸세요. 테두리인 따로 바꿀 필요 없어요. 각각 다른 색깔로 바꾸면 돼요. 정답 파일 보고 꼭 동일한 색상으로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 색깔, 테마색, 표준색에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색깔로 바꾸세요. 그리고 제가 각각 도형들 어떤 도형인지 설명한다고 했는데 얘기를 안 했네요. 먼저 그거 설명하고 오른쪽 도형 넘어갈게요. 제일 왼쪽에 첫 번째 도형인 경쟁사회, 이 도형은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육각형 도형 선택을 해서 만들었고요. 스펙 관리, 이 도형은 도형 목록에서 사각형의 세 번째 있죠? 잘린 한쪽 모서리, 이걸로 만들었고요. 학습 방법 써있는 이 도형 있죠? 이거는 순서도에서 첫 번째 줄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순서도 문서, 이 도형을 만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회전해서 상하 대칭하고 텍스트 상자 만들었죠. 그리고 강좌 이용과 콘텐츠 활용, 이거는 먼저 왼쪽의 도형으로 만들었죠. 이거는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걸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복제해서 글자 수정하고 위치 맞춰 놓은 거죠. 이제 오른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는 왼쪽에서 두 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오른쪽은 모두 다 도형이에요. 먼저 배경으로 있는 도형 하나 만들고 각각 도형들 만들어 설명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사다리꼴 있죠?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드는데요. 왼쪽 도형 비교해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맞춰 놓을 수 있죠.
앞쪽에 도형들 여러 개 있으니까요. 먼저 색상 바꿔놓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아무거나 하나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테두리 점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바꾸세요. 선이 너무 작게 되어 있죠. 도형 윤곽선의 두께 현재 1포인트가 기본인데요. 아래쪽에 두꺼운 거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들은 제가 만들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모두 만들어 놓으면요, 도형이 아예 없는 것보단 감점이 조금 적어요. 그러면 각각 도형들 어떤 거 사용했는지, 그리고 수정은 어떤 게 필요한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효과 상승. 이 도형은 도형 목록을 먼저 열어볼게요.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오른쪽에 설명선 오른쪽 화살표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었고요. 노란색 핸들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들은 아주 많이 있다고 했죠. 모양을 많이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선 특별히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한 줄로 효과 상승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로로 나타나고요. 크기 위치 맞춰 놓으면 되고요. 규칙적 학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십자형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노란색 핸들 하나 있는데 바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유용한 콘텐츠, 이 도형은 역시 기본 도형의 십자형 바로 오른쪽에 배지라는 도형 있죠. 이걸로 만들었고요. 도형 위쪽에 핸들 있죠. 화살표 핸들, 이걸 잡고서 이렇게 움직여서 도형의 위치, 도형을 회전시켜 놓았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쌍방향 학습, 이 도형은 노란색 핸들 3개 있는데요. 도형 목록 블록 화살표에서 상단 왼쪽 오른쪽 뾰족 튀어나온 모양이었죠. 그래서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이 도형을 선택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핸들 이렇게 조절하면 각각의 모양들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출력과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 러닝 장점 써있는 도형, 이 도형은 아직 제가 회전 안 했는데요. 먼저 도형 목록에서 별 및 현수막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면 회전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서 회전, 여기에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출력과 동일한 모양 되죠. 글자는 뒤집어지지 않고요. 오른쪽에 개인 맞춤형 학습, 여기는 두 줄인데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처럼 Shift 엔터키 필요 없고요. 개인 맞춤형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학습, 그런 식으로 입력하면 돼요. 이 도형의 모양은 기본 도형의 순서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에요. 순서도 화면 표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접근성 편리, 아래쪽에 있는 시간 제약 낮음, 같은 도형이죠. 두 개 도형 중에 하나를 만든 다음에 복제를 하면 되는데요. 이 도형은 사각형의 가운데 있는 도형이죠. 사각형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반복 학습 다양한 콘텐츠, 이것도 두 개 같은 도형이고 상하 대칭으로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은 역시 사각형에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사각형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회전 필요한 거, 첫 번째 있는 이 두 개 도형은 회전 필요 없죠. 아래쪽에 있는 거 바꾸면 되는데요. 시간 제약 낮음, 이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면 모양 바뀌죠. 다양한 콘텐츠, 이것도 회전의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전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글꼴 왼쪽과 동일하게 굴림으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효과 상승 도형만 다시 선택, 이 도형만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각각의 도형 색깔들 바꾸는 건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바꿔야 되죠. 여러분도 바꿔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있죠. 여기 선 있죠. 선을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에 선에서 연결선 네 번째 거 있죠. 꺾임, 이 도형을 선택, 그 다음에 위쪽에 아래쪽에 아무거나 연결하는 점에서 시작해서 마우스 쭉 누른 상태로 드래그, 아래쪽에 도형과 연결, 두 개 연결되었는데 선이 너무 얇고요. 시작과 끝에 동그라미 모양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가고요. 검정색 지정, 다시 도형 윤곽선 두께, 이번에도 두꺼운 거 하나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두꺼운 거 하나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가서 맨 아래쪽에 화살표 동그라미 모양 양쪽 끝에 있는 거 선택. 그러면 모양 이제 모두 만들어졌고요. 그룹화하는 거 남았습니다. 왼쪽에 모든 도형 드래그해서 선택,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오른쪽에 있는 모든 도형 또 드래그해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왼쪽에 있는 그룹화된 도형 선택, 여기는 애니메이션 도구로 간 다음에 실선 무늬 괄호 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선 무늬 선택, 오른쪽에 효과 옵션 가서 세로, 그러면 모양이 나타났고 1번 써 있죠. 오른쪽에 그룹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회전이죠. 회전 그냥 선택해주고 효과 옵션 없어요. 그럼 1번, 2번 애니메이션 효과 순서 나타났죠. 파일 저장해주세요. 최종으로 이제 파일 검토해주고요. 이제 검토 충분히 해주고요. 파일 저장. 그 다음에 시험장에선 감독관 PC로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에선 최종 저장한 후에 감독관 PC로 전송. 그 다음에 퇴실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러면 시험이 끝이 나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